크리메이커 TV 제2화 크리메이커 2.0 조립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크리메이커 TV BJ 금빡바입니다. 제2화부터는 BJ 금빡바로 활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BJ는 브로드캐스팅 제키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이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되게 이제 아프리카 방송하시는 그 유명한 이제 좀 뭐 랭킹 높은 사람들 보니까 되게 뭐 BJ 땡땡 해서 별칭을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크리메이커 TV도 언젠가는 유명해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했는데 지금 뭐 보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를 했는데 네, 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고요. 뭐 아무튼 저도 이제 파이팅하는 의미에서 별칭을 BJ 금빡바로 활동을 하기로 했고, 굳이 궁금하시진 않겠지만 그 금빡바의 뜻을 알려드리면, 이제 제게 귀여운 아들이 있는데 태명이 금빡이고요. 금빡이 아빠를 줄여서 금빡바로 정했습니다. 제 1화 이제 방송이 나가고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서 그 연락이 좀 많이,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곳에 제 영상을 업로드 하다 보니까 그 뭐 연락이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좀 지인들이 몇 명 연락이 오셨어요. 되게 하시는 말씀이 뭐 책 읽고 있냐, 뭐 말투가 왜 그러냐 이런 말 하셨는데, 공통적으로 이제 얼굴을 안 비추는 게 신의 한 수다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언젠가는 제가 당당하게 인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 자랑도 좀 했었는데, 뭐 대단하시다는 분들도 있지만 뭐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한 건 맞는데 사실 저보다 더 대단한 분이 계세요. 바로 이제 이렇게 생기신 분인데, 이제 뭐 이름은 임종민이라고 하고요. 이제 교육 컨텐츠 기획과 개발 교육을 하고 있는 꿈꾸는 세상이라는 회사의 대표님이십니다. 이분은 뭐 밑에 적어놨지만 한마디로 이제 창짱맨, 창의력인 짱인 사람인데요. 이분에 비하면 이제 저의 발명에 대한 커리어는 사실 세 발의 피라고 할 수 있고요. 이분은 뭐 이제 전국 발명 동아리 연합회 회장도 하신 분이고, 이제 현재 특허청이나 콘텐츠 진흥원 이런 기관과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이분을 굳이 소개시켜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저희 같은 발명가들이 모여서 올해 메이크 인벤터라는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협동조합의 이제 이사장님이시고요. 메이크 인벤터라는 그 협동조합은 이제 매월 메이크 인벤터 데이라고 해서 이제 무료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그 중소벤처기업부죠. 지금 뭐 이름이 바뀌었는데, 거기랑 한국과학장애재단에서 주관하는 이제 메이커 스페이스에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이제 앞으로의 활동이 저희도 기대가 되고, 많이 좀 촉망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안동, 경북 안동이라는 곳에서 아마 활동을 시작하게 될 건데, 좀 이제 별도로 또 홍보를 하거나 이렇게 요청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시간이 생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요 임종민 이사장님 한번 모시고 좀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크리메이커 2.0을 조립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는 이게 렌더링한 그림 파일인데, 이게 크리메이커 2.0 버전입니다. 크리메이커는 지난 이제 4월 말에 2.0 버전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실물은 오늘 조립을 할 거기 때문에 직접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강의가 너무 길어지면 또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조립 설명서 보면서 조립만 딱 하고, 이제 다음 화에서 프린터 이제 세팅하거나 사용하거나 이런 거는 좀 별도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3D 프린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사용하냐 이런 질문을 좀 많이 하십니다. 특정 분야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런 실생활 그리고 뭐 산업 분야 이런 데서 전 분야에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뭐 영상 하나를 볼게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웹캠 거치대를 잃어버려서 사용을 못하고 있었는데, 거치대를 따로 구매하지 않고 그 3D 프린터를 활용해서 고쳐서 사용한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이게 무엇인지 아시는 분은 있겠지만, 이게 이제 아기들 그 우유 홀더입니다. 우유 홀더인데, 아기들이 이제 좀 자라서 그 젖병에 먹는 분유를 떼고 나면 우유 마실 때 이제 우유 통째로 주면 우유팩을 눌려버려 가지고 분출쇼를 하죠. 막 우유가 뭐 다 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홀더를 사용하는데요. 저도 이제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 한 명 있어요. 네, 저희 와이프께서 이제 우유를 대량으로 구매했더니 그 홀더를 주더라고. 엄청 좋아하길래 제가 그때 이제 맞장구를 쳐줬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걸 3D 프린터로 100개도 만들겠다 뭐 이런 한마디 했더니 이제 와이프가 열받은 거예요. 그냥 뭐 하나 만들어 주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그래서 이분이 또 공대를 나오셔가지고 그 컴퓨터에 모델링 프로그램 하나 깔아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할 때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고 뭐 기능만 살짝 보여줬더니 이거를 이제 하루 만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런 컵을 그리셔가지고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3D 프린터를 뽑아 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해서 이게 이런 식으로 완성이 돼서 쓰이고 있고요. 이게 좀 주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3D 프린터가 이슈가 된 지 한 10년 정도 지났지만 그 아직도 이제 보급이 그렇게 많이 되진 않아서 일반 가정에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신기해하고, 저희가 그래서 그 와이프님께서 그 어린이집에도 가져다 주고 뭐 지인들 선물도 주고 이렇게 했는데, 덕분에 이제 제가 일터랑 가정은 좀 구분 지으려고 집에 3D 프린터를 뭐 두지 말자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때부터 와이프가 크리메이커 그 프린터 한 대 가져오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거 조립한 거 가져다 주면 뭐 한동안 반찬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앞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3D 프린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제 3D 프린터에 대해서 저변 확대를 위해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뭐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렇고 이제 뭐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그 3D 프린터 사용법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델링 교육까지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컵 정도는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네, 그렇게 잘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크리메이커를 이제 조립하기 전에 또 3D 프린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야겠죠. 자동차를 최초 개발한 사람 이름이 벤츠죠. 벤츠고. 비행기 하면 뭐 라이트 형제 이런 개발자들이 떠오르는데, 이 3D 프린터 하면 이 두 분을 좀 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3D 시스템즈 대표이신 척컬이라는 분과 이제 스트라타시스 그 스콧 크럼프라는 분이 계신데, 두 분 다 미국 분이시고요. 트럼프 아니고 크럼프입니다. 네. 이제 척컬이라는 분이 1983년도에 이제 SLA 프린터를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4년 뒤에 이제 스콧 크럼프께서 FDM 프린터를 개발을 하셨는데, 이제 척컬이라는 요 분은 그 우연찮게 이제 특수한 액체 표면에 레이저를 쏘았더니 이게 표면이 막 굳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현재 SLA 또는 이제 DLP 프린터라고 불리는 이런 3D 프린터고요. 이제 광폴리머라고 하는 고분자 물질에 빛을 쏘아주면 굳는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원리로 3D 이제 모형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이게 이제 SLA, DLP 이런 프린터고, 스콧 크럼프님께서는 이제 따님분이 글루건이란 걸 이용해서 장난감 막 개구리를 만들었대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 네, 그래서 그분이 아이디어를 여기서 얻어가지고 FDM 프린터를 만들게 되었고요. 현재 이제 널리 보급되고 있는 프린터가 FDM 프린터고요. 이제 저희 뭐 크리메이커 역시 FDM 프린터입니다. FDM에 대한 원리는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좀 더 살펴볼 건데, 이제 여담을 조금 더 하면 그 3D 프린터와 관련된 유명한 회사를 뽑으면 이제 보이듯이 그 3D 시스템즈나 스트라타시스 뿐만 아니라 이제 램랩 그 출신들이 만든 메이커봇하고 그 큐라
예, 큐라를 개발한 유명한 회사죠. 얼티메이커 이런 회사들이 있고 뭐 이제 다락방이 곧 추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SLA나 FDM 외에 그 SLS라고 하는 프린터가 또 있는데요. 이게 그냥 프린터 종류 찾아보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네, SLS라는 프린터는 SLA나 PADM을 FDM을 섞어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분말 형태를 이제 적층을 시키는데 레이저로 표면을 이제 지져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냥 용접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뭐 품질로 따지면 SLS 프린터가 좀 가장 좋습니다. 가격이 좀 비싼 반면에 예, SLS 프린터까지 알면 되실 것 같고 또 여담이 하나 더 이게 제가 갑자기 기억났는데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그 3D 프린터라는 그 용어는 스트라타시스의 상표였다고 합니다. 상표. 근데 이분이 뭐 한 99년도인가 그때쯤에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3D 프린터라고 부를 수 있게 허가를 해서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3D 프린터 이렇게 부르고 있고요. 참고로 그 국내에서 3D 프린터의 정식 명칭은 디지털 적층 성형 기계입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FDM 프린터는 여기 뭐 퓨즈드, 디포지션, 모델링, 뭐 혹은 매도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영어는 잘 못해서 FDM 프린터라고 하고 FFF 프린터라고도 하는데 용어나 뭐 이런 의미는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진 보시면 그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글루건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필라멘트가 그 이제 압출 기어를 통해서 이제 밀어주는 거죠. 압출 기어가 필라멘트를 밀어주면 이제 노즐이라는 부분에서 가열이 되고요. 이 가열이 된 게 이제 녹아서 가느다란 이제 실형태로 나와서 이런 그 토끼 모양 같은 출력이 되고 그러니까 3D 모델 형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게 요즘에는 필라멘트가 개발이 많이 돼서 그 PLA나 ABS 이런 그 기본적인 재질 외에도 뭐 고무라든지 뭐 우드 재질, 전기 통하는 필라멘트나 뭐 카본 필라멘트 이래가지고 그 굉장히 이제 다양한 필라멘트가 나와서 설정 값을 조금만 좀 바꿔주면 다양하게 출력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FDM 방식 그 프린터가 속도는 좀 느리긴 한데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크게 어렵지도 않고 제작도 하기 쉽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3D 프린터 하면 대부분 FDM 프린터를 좀 떠올리고 있고요. FDM 프린터로 이제 강력한 국가를 따지면 바로 요 중국이라고 할 수 있죠. 팬더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인데 중국은 이제 더 이상 그 뭐랄까요 그 복제 차원이 아니라 뭐 기술력도 상당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국가입니다. 더 이상 이제 짱깨 이런 부르면 안 돼요. 중국.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니란 거 아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미국하고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예, 괜히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만 터지지 않나 이런 생각 걱정이 좀 들기도 하고요. FDM 방식 프린터를 조금 더 알아보면요, 이제 방식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카테시안 방식이라고 해서 그 우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물리 수학 시간에 배우는 좌표, 좌표 방식이 있고 델타라는 방식이 있는데요. 카테시안은 말 그대로 이제 XYZ 좌표 움직이면서 동작하는 거고 델타 방식은 이제 상하 운동을 통해 가지고 프린터가 작동을 하는 건데요. 카테시안이 그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적이고 그 베드도 보시면 이제 네모 모양으로 다 출력이 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좋습니다. 이제 델타는 제작하기가 좀 까다롭지만 속도가 이제 카테시안에 비해 좀 빠르고요. 특히 이제 그 위아래 운동하기 때문에 높이가 올라갈수록 출력 속도가 좀 더 빠르겠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좀 짧아지니까. 그래서 그 속도가 빠른 출력물 그리고 높은 출력물을 좀 출력할 때 제작이 용이하고요. 크리메이커는 참고로 요 카테시안 프린터입니다. 카테시안 3D 프린터는 다시 이제 맨델 타입하고 코어 타입 이렇게 나뉘는데요. 맨델이라는 용어가 그 랩랩이라는 회사에서 그 출시를 맨델 프린터라고 그 푸르사 맨델 요게 이제 모델명 출시를 해서 맨델이라는 프린터를 쓰고 X축, Y축, Z축을 이렇게 각각 제어를 해서 움직이는 게 맨델 구조예요. 맨델 구조. X, Y, Z를 각각 제어를 해서 움직이게 하는 게
구조랑 원리가 단순하기 때문에 3D 프린터를 설명하기에는 가장 이제 직관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게 코어 타입이 있어요. 코어 타입. 이게 그 맨델 타입에서 나오는 구조적으로의 문제점을 다 이제 좀 해결한 게 그 코어 타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구조적으로는 좀 더 복잡하지만 아까 좀 전에 말했지만 FDM 프린터의 그 문제점을 거의 그냥 해소를 시킨 그런 프린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리메이커는 요 맨델 타입인데 저희가 이제 애시당초 크리메이커에 대한 개발 기획을 했을 때 이게 교육적 목적으로 3D 프린터를 만들자고 해서 맨델 타입으로 개발을 한 것이고요. 저희가 2년 전만 해도 3D 프린터 교육을 하겠다 이러하면 저희를 좀 비웃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무슨 교육이냐 이런 말들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게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게 그때 당시에는 그 3D 프린터 이제 출력 서비스를 해서 돈을 막 벌었던 시기거든요. 당시에 시간당 10,000원에서 30,000원 이렇게 출력을 해줬으니 돈을 사실 엄청 벌었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하지만 요즘은 시간당 한 1,000원 하나 모르겠습니다. 단가가 많이 내려가지고 이제 저희를 좀 비웃었던 분들 보면 요즘에 저희처럼 교육한다고 난리예요. 그리고 이게 작년에 3D 프린터에 관련된 통계가 있는데요. 그 보고서 보면 그 3D 프린터가 어떻게 활용되냐 이런 그 조사가 있었는데 한 20%가 넘게 그 교육용으로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 이제 크리메이커랑 유사하게 카테시안 그리고 맨델 타입으로 잘 알려져 있는 프린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지만 그 3D 프린터 시장에 국내 3D 프린터 시장 한 역사를 쓴 프린터죠. 바로 3D몰의 그 모아이 클론. 지금 이제 핀터라고 개명을 했던데, 요거 3D몰의 김민규 대표님은 제가 몇 번 통화도 하고 뵙기도 하고 했는데 저보다 좀 젊으시지만 참 배울 게 많으신 분입니다. 조만간 또 연락을 한번 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다음이 이제 랩랩의 푸르사. 요게 이제 푸르사의 원조죠, 원조. 참고로 랩랩은 그 영국 교수님들이 주최해서 만들었다는데 회사 자체는 덴마크에 있습니다. 덴마크. 요건 그냥 참고로 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에이네사, 요 A8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맨델 타입 프린터는 굉장히 많아요. 국내에서 개발한 것도 많고 외국에서 다른 시리즈도 많고 한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프린터가 더 좋냐 이런 거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3D 프린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용자가 프린터에 얼마나 사랑을 주냐에 따라서 또 품질이 달라지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제 4개 종류 프린터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굉장히 다 훌륭합니다. 그렇고 좀 제가 그냥 다른 이야기를 좀 짚고 넘어가면 세상에 이게 완벽한 제품은 없어요. 발명품이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원래 이제 뭐랄까요, 개발자들은 타 제품은 비방을 잘 안 하거든요. 그게 서로 개발자들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보면 그냥 이게 A8 시리즈란 이런 거 유통하시는데 보면 자기들이 판매하고 있는 프린터는 잘 모르면서 타사 제품은 이렇게 저렇게 이렇다 저렇다 폄하하는 거를 봤어요. 저희 제품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 프린터 제조하고 있는 회사의 대표인지는 모르고 그런 말씀을 하는 걸 봤는데 그냥 좀 개인적으로 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남들 거를 비방해서 하는 시간에 그냥 자기들이 수입하는 프린터에 좀 공부도 좀 더 하시고 더 홍보를 하셔가지고 판매를 하시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럼 말 나온 김에 좀 말을 더 하면 이게 또 어떤 분들은 저희 고객센터 전화 와가지고 대놓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A8 시리즈보다 왜 비싸냐 이런 분들 좀 있었어요. 요즘에는 좀 없긴 한데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 보면 요게 A넷 시리즈는 한 150달러 정도면 이제 구매를 하실 수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부품비만 따져서 한 그 정도 돼요.
대략 한 150달러 가량 되는데,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품을 따로 다 구매를 하기 때문에 물류비가 이제 다 따로 책정이 돼서 그 조금 더 비쌉니다. 이제 ANS는 중국 본토에서 키트 형태로 판매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뭐 저희는 이제 안전인증 받은 SMPS 쓰고 뭐 아크릴 들어가죠. 블럭 출력하고 뭐 이제 그 기초 조립도 하고요. 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따지면 사실 저게 이제 Anet 시리즈 프린터랑 비교가 할 수가 없죠. 뭐 비용 같은, 그러니까 이제 출시가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품 출시할 때 단가만 따지는 게 아니라 뭐 인건비, 수수료나 세금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책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중국산 키트로 통째로 수입되는 거랑 그 가격 자체로 비교를 해서 문의를 하시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거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래저래 잡담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그 프린터가 구동되는 원리나 그 사용법, 그리고 그 크리메이커 이제 1.0에 비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제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립 설명서를 직접 보면서 조립만 딱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요거 조립할 건데, 아이고. 자, 저희가 이렇게 링크로가 저희 카페고요. 카페. 그 3D 프린터 저희 그 크리메이커 조립은 상당히 간단해요. 그렇다고 이제 너무 시시하게도 만들지는 않았고요.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저희가 이제 교육적인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파트를 다 블록으로 나눴고, 조립하면서 명칭은 뭔지 그리고 그 기능은 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 좀 제작을 했고요. 이제 저희가 크리메이커 출시한 지 한 2년 정도가 되어 가는데, 그간 이제 저희에게 있어서 고객님들 중에 가장 그 젊으셨던 분이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2년 전에 3학년이니까 지금 5학년 되셨네요. 네, 그렇고 가장 그 고령 고객님은 그 손주 그 한테 프린터 출력물 뽑아주신다고 오신 70대 어르신이 계셨고요. 그 뭐 물론 여성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이제 조립 자체만 보면 그 남녀노소 누구나 이제 가능하다는 건 말씀드리고 싶고, 조립하고 이제 실제 사용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 3화에서 할 그 사용법에 대한 내용도 좀 친절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저희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그 저희가 이제 크리메이커는 원래 이제 방문 수령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작년 6월에 배송 판매 시작했다가 올해 그 2월에 중단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딴 거 뭐 가장 큰 이유는 그 조립 설명서의 한계 때문이죠. 이제 종이로 그리고 전달되는 이런 웹상에서 있는 조립 설명서의 한계 때문인데, 이게 그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 프린터를 좀 그 다뤄 보신 분들은 괜찮은데 초보자분들은 프린터 제대로 이제 활용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뭐 형태를 갖춰서 완성하는 것도 뭐 맞는데, 이게 그 기본적으로 뭐 축의 수직, 뭐 수평 이런 게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세팅이 돼야 프린터를 계속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분은 이제 조립 받으셨다가 AS 받으러 직접 가지러 오시는 분 보면 축도 삐뚤한데도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배송 판매를 그냥 중단하고 그냥 다시 방문 판매, 왜냐하면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프린터 당장 막 많이 파는 게 저희한테 중요하지 않거든요. 잘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유저들이 많아야 저희에게 결국에 이롭기 때문에 그렇게 배송 판매를 중단을 했던 거고, 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이 대상이면 또 출장을 가기도 하는데, 또 이제 저희가 한번 와서 구매하셨던 분은 또 뭐 요청하시면 배송으로 보내드리기도 하고요. 이래 있지만, 그 아직까지도 그 뭐 배송 보내주시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영상을 이제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고요. 이게 그 기본적으로 기존에 제공되던 그 설명서에 조금 부가적으로 설명이 되면 또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면 보시고 다 하실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면 또 뭐 배송 판매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근데 그냥 뭐 가장 권해드리는 건 사실 방문 수령이에요. 방문 수령.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 방문 수령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를 안 해놓고 그냥 준비를 해놓거든요. 이게 조금 되게 이제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오해를 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고객님들한테 조립한 채로 이제 저희가 조립을 다 하시면 점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같이 테스트를 해보거든요. 이게 3D 프린터라는 게 제품이 아니고 기계라서, 기계잖아요, 기계. 이게 뭐 사출 공장이나 이런 데서도 물건 하나 만들어내고 다른 물건 찍으려면 이제 금형기계 같은 거 교체할 때 분리해서 기름 바르고 볼트너트 조여놓고 막 이렇게 하듯이 그 3D 프린터도 유지보수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랑 같이 그 조립된 거 점검하시면서 뭐 바로 이제 오케이 하고 넘어가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이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같이 그거 해결해보고 이렇게 보시는 게 나중에 보시면 굉장히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저희 방문하시는 분들 뭐 멀리서 오셔도 뭐 괜히 왔네 하고 가시는 분은 없어요. 그냥 잘 왔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 뭐 제품 요런 이제 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장도 내보고 여러분들이 수리도 해보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 프린터에 있어서 점점 고수가 돼요. 그래서 뭐 좀 그렇게 하시다 보면 저희 카페 보시면 그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다락방 추천 유저 튜닝에서 보시면 저희 이제 프린터를 가지고 그 굉장히 튜닝도 하시는 분도 많고 이런데 이제 이렇게 그 막 만지작 계속 하시다 보면 그 프린터 크리메이커 뿐만 아니라 다른 프린터도 좀 이제 우습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게 뭐 이렇게 되시기를 다 바라고요.